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이 산입 대상이었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달마다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넘어서는 금액만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6조 사항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 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들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근로자 간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실제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특례조항이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구조를 개편해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특례조항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주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 단체를 통해 복리후생비 지급 주기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입 범위 개편으로 영향받는 노동자 규모와 영향 정도가 한정적이고 저소득 노동자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두고 있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 지급 주기의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정안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